돈이 당신의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누군가 그 손가락을 망치로 세게 내리쳤다. 이때 당신은 괜찮아, 손가락 하나 다친 건데 뭐 아직 손가락이 4개나 있잖아 라고 태연히 말하겠는가? 아니면 온 신경을 아픈 손가락 하나에 쏟겠는가? 여러분에게 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은 인생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한 손가락이 다치면 그 손가락에만 모든 신경이 쓰이듯 돈은 인생의 다른 모든 부분을 망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 건강, 인간관계, 감정, 인생의 의미 등 삶의 다른 영역들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선 충분히 많은 돈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많은 돈이란 작게는 일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 크게는 내 행복에 중요한 것들을 누리기 충분한 돈을 뜻합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하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목표를 가장 빨리 정확히 달성하는 법은 그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에게 배우는 겁니다. 30살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전설적 투자자이자 세계 최고 멘탈 코치인 보도 셰퍼가 그의 전설적 저서 돈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인드, 방법을 알려줍니다. 보도 셰퍼의 돈에 담긴 부자를 만드는 3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경제적 자유로 가는 안내서 보도 셰퍼의 돈 시작합니다. 첫째, 책임져라. 모든 책임은 항상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재산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은 국가의, 주변 여건에, 배우자의, 교육에, 건강에,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비밀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야가 빠진 존재라 일이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남 탓을 합니다. 주식 폭등장 올라탔을 때는 내가 주식의 신이다 생각했다가 폭락장이 오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반도체 사이클이니 금리 인상이니 온갖 설명을 갖다 붙이는 것처럼 말이죠. 보도 셰퍼는 모든 일은 당신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 그럼 러시아 전쟁이 나 때문이냐? 난 비투도 안 했고 일만 했는데 물가가 올라. 이게 왜 내 책임이야? 맞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죠. 그러나 그래도 지금 현실에 우리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대해선 항상 책임이 있다. 상황이 아무리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어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지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과 같은 주식 부동산 폭락 장세를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블랙스완에 좌절하며 무지성 매도할 수도, 보유한 자산 중 위험도 높은 자산을 매각하고 우량한 자산을 저가에 매입해 포트폴리오 재구성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투자는 위험해라며 가지고 있는 돈을 소비에 탕진할 수도, 진짜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매입할 자산이 무엇인지 미리 공부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상황에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타인, 국가의 책임을 떠넘기면 이는 인생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셈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행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에서 수많은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며 운 좋네 라고 말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운은 다른 누가 아닌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자산이 폭락했을 때 그 자산을 사기 위해선 일단 평소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임을 포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짧은 바닥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죠. 즉 평소 꾸준한 저축, 투자 공부 등 준비 과정이 행운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 돈에 관한 모든 책임을 떠맡으세요. 책임을 떠맡고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내가 지금 돈을 모으지 못한 것도, 투자 실력이 부족한 것도, 저번 투자 기회 못 잡은 것도 다 내 책임입니다. 책임을 떠맡는 게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모든 변화를 내가 만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지속할 때 행운까지 우리 것이 됩니다. 책임을 떠맡을 때 변화가 생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책임지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절제하라. 보도 셰퍼는 어느 날 후견인과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견인이 커피를 바닥에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보도 셰퍼에게 후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커피는 아무 쓸모없이 바닥에 흘려진 당신의 재능입니다. 커피가 아무리 고급이어도 잔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절제력이 없으면 당신 재능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돈뿐 아니라 인생 모든 영역에서 성공 필수 조건이죠. 공부, 운동, 인간관계 모든 분야에서 목표를 이루려면 목표 달성을 막는 행동을 삼가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주제로 하는 영상이니 철저히 돈과 관련된 절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관련해 가장 절제가 필요한 부분은 절약, 저축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돈을 붙잡아 둘 때만 부자가 된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저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고소득자일 뿐이고 로버트 기요사키 표현을 빌리면 소득 명세서상 부자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저축을 통해 자산을 쌓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축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저축 좋은 거 다 아는데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막연히 아껴 써야지 하고 생각만 해서입니다. 보도 셰퍼는 저축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저축을 스스로에게 주는 급여로 처리하는 겁니다. 회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합니다. 회사 물품 사고 투자한다고 급여 안 주면 그 회사는 순식간에 망합니다.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쓸 만큼 쓰고 남는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저축하려면 회사가 직원들 월급 주듯 매월 일정 금액을 스스로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적금에 먼저 돈을 넣고 남은 금액만 쓰면 싫어도 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냥 아껴 써야지 생각만 하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자꾸 튀어나와 내 저축을 갉아먹습니다. 저축과 비슷하지만 또 큰 절제력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빚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빚에도 좋은 빚, 나쁜 빚이 있습니다. 좋은 빚은 이자 이상 추가 수익을 만드는 자산을 사는 데 드는 빚이고, 나쁜 빚은 소비를 위한 빚입니다. 보도 셰퍼는 소비를 위해 빚을 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위한 빚을 집니다. 필요 이상의 집, 차, 옷 등을 사기 위해 빚을 지면 물건 살 때 빚지고 과한 유지비 때문에 계속 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대출금 갚느라 허우적대는 부자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역시 절제가 필요하죠. 보도 셰퍼는 빚을 갚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지출을 모두 기록하라, 신용카드를 찢어버려라,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런 방안들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50대 50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수입이 들어오면 50%만 빚 갚는 데 쓰고 50%는 별도로 저축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아까는 빚 갚으라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에게 1억의 빚이 있고 월 100만 원씩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빚 갚는 데만 100개월, 8년이 넘게 걸립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 기회가 지나갈까요? 앞서 책임져라 원칙에서 말했듯 현금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빚 갚는 데만 허덕이면 8년이란 시간 동안 그 어떤 행운도 잡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현금을 비축해 놓으면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올려 결과적으로 빚도 더 빨리 갚고 투자 실력도 늘려 경제적 자유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빚 갚는 것만 해도 절제력이 필요한데 그 와중에 저축까지 함께 하려면 정말 엄청난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소비를 참고 예산과 생활 패턴을 정해놓는 등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틀에 박힌 삶을 인내해야 하죠. 그러나 절제력을 발휘해 목표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절제하라. 자유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수입을 높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능력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어. 과연 그럴까요?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경제시장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것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경제시장은 당신을 미워하지도 예뻐하지도 않는다. 당신의 가치만큼 당신에게 지불할 뿐이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가가 올라서 자녀가 대학에 가서 돈이 필요해서 봉급 인상이 필요합니다.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기회는 필요에 답하지 않고 능력에 답한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봉급이 인상되지는 않는다. 묵직한 팩트 폭행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딱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는 만큼 급여를 제공합니다. 물론 회사가 가족 같은 회사여서 직원 착취하고 사장 배만 불리면 탈출해야겠죠. 요점은 시장은 내 가치만큼 급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럼 급여를 올리고 싶다면 내 가치를 올리면 됩니다. 봉급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높은 봉급을 받아내는 것이다. 보도 셰퍼는 내가 얼마 벌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 말합니다. 회사가 정해준 일만 정해진 방식대로 한다면 회사가 정해준 월급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고 급여 외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더욱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올려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보도 셰퍼는 책에서 최대 수익 공식을 소개합니다. 이 공식은 자질, 에너지, 인지도, 자기 가치, 아이디어 총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질이란 여러분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해당 분야 최고와 비교할 때 여러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항목입니다. 에너지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쏟아부을 수 있는 혹은 지금 쏟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 직업에 대한 애정도입니다.
인지도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혹은 여러분이 얼마나 알려진 사람인지를 뜻합니다. 자기 가치는 자신감 혹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믿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아이디어란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정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실천하는 실천력 정도를 뜻합니다. 자질, 에너지, 인지도, 자기가치, 아이디어 이 5항목을 최저 1점, 최고 10점으로 각각 평가해보세요. 일반적인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업무 능력은 평균이라 치고 5점, 아직 열정이 많이 남아있다 치고 7점, 평범한 직장인이 인지도 높을 리가 없으니 3점, 자존감은 높아 자기가치 8점, 창의적이고 실천력이 좋아 아이디어 7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점수들을 모두 곱하고 거기에 500을 곱하면 여러분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이 나옵니다. 방금 예시로 든 직장인의 경우 5 곱하기 7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500을 하면 29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10점 만점인데 유일하게 인지도는 100점 만점입니다. 예시로 들었던 평범한 직장인이 나머지 능력은 다 똑같은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해서 인지도가 30으로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최대 수익은 이제 294만 원이 아니라 2,94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핵심 비밀이 드러납니다. 바로 인지도를 높이는 겁니다.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상품을 시장에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라. 자신을 알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라. 절대 잊지 말아라. 유능한 전문 인력과 좋은 정보는 오늘날 도처에 널려 있다. 유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당신 몫이다. 인지도가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실력은 기본이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결과를 결정하는 건 인지도입니다. 수억, 수십억 수입을 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0만 유튜버인 기우쌤의 본업은 미용사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130만 채널이니 대한민국 미용사 중 가장 돈 잘 버는 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미용 기술이 가장 뛰어난 분일까요? 물론 실력이 뛰어나시지만 순수히 기술만 놓고 봤을 때 1등이라고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펌을 이분보다 잘하는 사람도 어딘가 있을 거고 커트를 더 잘하는 분도 분명 어딘가 있을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 강사들보다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 전국에 많을 겁니다. 백종원 선생님보다 요리 잘하는 분들도 많죠. 그럼에도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큰 돈을 버는 이유는 인지도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선 여러분도 인지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게 꼭 유튜브 같은 SNS 스타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면 강의를 한다든지 전공 분야에 관한 글을 쓴다든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생각해도 열심히 내 이름을 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기억하세요. 자질, 에너지, 인지도, 자기 가치, 아이디어 중 가장 중요한 건 인지도입니다. 인지도를 올리면 수입이 늘어납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경제적 자유에 보다 빠르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좋든 싫든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한 우리는 평생 돈을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빨리 정복할수록 인생의 더 많은 부분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책임지세요. 모든 경제적 현상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절제하세요. 절약하고 빚을 갚고 목표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세요. 수입을 높이세요. 인지도를 쌓아 더 빠른 속도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세요. 보도 셰퍼의 돈은 돈을 주제로 한 책이지만 인생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인드에 더 중점을 둔 책입니다. 독일어 초판이 1998년에 출판된 오래된 책인데 지금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마인드를 제공하는 명저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책이 그다지 친절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책 구성이 아니라 단편들을 모아놓기만 한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책에 담긴 지혜와 통찰만큼은 정말 시대를 불문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위기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돈을 정복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책을 진심으로 추천합니다.